평소보다 과일을 한 700g 이상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식단을 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만에 체중이 4kg가 감량이 됐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조건 칼로리에 집착하는 것과 운동에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칼로리 제한,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 많이 태우자, 이렇게 운동을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맞다라면 우리 좀 적게 먹으면서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헬스장을 다녔더니 건강한 돼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과 운동이 저는 실패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방 분해하는 어떤 식품이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자가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는 온 몸에 500가지를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알려진 간입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또 신경물질, 호르몬 물질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사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간이 약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지방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살을 빼는데 실패할 수가 있죠. 우리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내부 장기인 간,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인 장이 매우 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병이 있는 상태의 분들을 보면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만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살이 찌지 않는 몸은 결국 건강한 몸이거든요.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간 건강을 집중해서 강화시킬 때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약 2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똑같은 식단을 줘서 운동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체중 감량을 체크해 봤을 때 그 결과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좋죠. 사실 심폐기능도 강화가 되고 근육도 강화가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림프순환도 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접근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몸속 내부 장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운동에만 이제 집착한다는 것을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음식은 대충 먹고 운동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운동 당연히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 근육 건강, 또 운동할 때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이로운 게 너무 많죠. 그만큼 저는 몸에 필요한 영양을 반드시 자연의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단 2개의 세포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갓난아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만 영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노년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 몸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카락 늘 자라고 손톱도 매일 자라고 있잖아요. 다만 보이는 것이 조금 덜 자라 보일 뿐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몸을 만들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위장 상피나 적혈구나 또 여러 혈관이나 심지어 뼈까지도 적게는 2년에서 7년 만에 새로운 몸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몸이 바뀔 때는 운동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이고 영양 이후에 운동을 더하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 달간 이제 PT를 받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한 30대 중반의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PT 받으면서 운동하면서 식단을 설계해 줄 때 보통 어때요? 닭가슴살에 뭐 방울토마토 샐러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닭가슴살을 이제 냄새만 맡아도 힘든 시점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닭가슴살을 아예 끊고 아침에 500g의 과일, 또 점심과 저녁 식전에도 또 오렌지 하나씩 과일을 한 200g 정도씩 더 먹게 해서 평소보다 과일을 한 700g 이상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식단을 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만에 체중이 4kg가 감량이 됐는데 그 중에 체지방이 6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대신 이 2kg는 근육이 늘게 됐습니다. 해서 총 4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이분이 평소 운동은 똑같이 했거든요. 음식을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체지방 분해가 이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고, 체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사를 하는 간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독소도 몸에서 빼내야 되는데, 과일을 식사로 하게 되면, 특히 아침에 하시게 되면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에게 아주 좋은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크게 보면 9대 영양소로 보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9대 영양소를 과일에게 붙인 이유는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 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가열을 하는 순간 효소는 그 활성이 다 파괴가 됩니다. 과일에는 이 효소가 들어있고,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사과에 있는 퀘르세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인데, 이 성분들은 반드시 간 기능에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은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로지 과일과 그리고 야채를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먹게 되니 간 기능이 좋아져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가 되었고, 똑같은 운동량이라 할지라도 더 빠른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또 근육은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양소는 수분,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과일의 수분은 절대 맹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대 영양소를 가진 과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체지방과 독소는 빠지게 되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